8월 22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4% 상승한 2707.6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8조 원으로 거래 대금이 마른 수준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82% 하락한 773.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18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5종목, 코스닥에서는 1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미래 ING, 세기상사, 예스24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DH오토웨어, 컨텀원, 이오플로우 3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18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2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피프티 섹터입니다. 걸그룹 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가 소니뮤직 코리아와 전세계 유통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뮤직은 다음 달 20일에 컴백하는 피프티의 신규 음반을 전세계에 유통하고 글로벌 마케팅 캠페인도 지원할 계획이며 소니뮤직 그룹 산하의 아리스타 레코드가 미국 기반의 마케팅을 맡을 예정이라고 전해졌는데요. 해당 소식에 RBW와 지니뮤직, 하이브, YG 플러스 등의 일부 음원 및 엔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예스24는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어트랙트에 투자한 이력이 부각되며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이번 코로나 엠폭스 섹터입니다. 어제 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가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에 대해 투자 유의를 발동하면서 관련주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마땅한 테마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코로나 및 엠폭스 관련주들이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변종 엠폭스가 확산하고 있지만 통제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기존 엠폭스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여전히 매달 100건씩 발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엠폭스 및 코로나 관련주로 묶이는 미코바이오메드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코바이오메드는 최근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었지만 어제부로 단기과열이 풀리면서 오늘 강한 반등세로 마감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M83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첫날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M83은 영상 기술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OTT 컨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장중 최고 242%까지 상승했지만 종가는 공모가 대비 39% 상승한 가격으로 마감해 주었네요. 한편 미래 ING와 세기상사, 에이프로젠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LK삼양이 급등할 만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LK삼양은 최근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뉴트리의 급등 이유도 파악되지 않았지만 뉴트리는 최근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뉴트리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749% 상승한 89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HVM은 우주산업 분야의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HVM의 관계자는 우주 분야의 신규 소재는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만큼 많은 개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것이 이번 상반기 실적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언급했는데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우주 분야의 신규 제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노믹트리는 지노믹트리의 대장암 체외 진단 제품인 얼리텍 대장암 검사에 대한 새로운 성능 테스트 임상시험 결과가 미국 소화기 학회지의 사전 온라인 논문으로 발표됐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코스닥 신규 상장 후 연일 약세를 이어오다가 오늘 특징주가 붙어주면서 강한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세계 최초로 일체형 생체 현미경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기업으로 이 제품은 MRI보다 100배 높은 해상도를 통해 체내의 세포와 단백질 등의 움직임을 촬영할 수 있어 병원과 신약 개발 현장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MPD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MPD는 최근 흑자 전환한 실적을 발표하며 상한가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이어서 GS글로벌이 대왕고래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사가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한국석유공사가 이번 달 안에 해외 투자은행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개발 투자를 받기 위한 주관사 선정에 돌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이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이틀 전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LS증권에서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의 2026년 매출액이 작년 대비 15배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리튬포어스를 비롯한 하이드로 리튬 등의 리튬 및 2차전지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포드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조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 생산 계획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다고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경쟁력의 핵심인 배터리에 대해서는 미국 내 생산을 늘리고 생산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등의 한국 제조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리튬 및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공급 과잉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리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끝으로 오늘은 하한가를 간 종목도 3개가 있었는데요. 먼저 DH오토웨어는 어제 저녁 7시경 80% 비율의 무상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아침 207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도 동반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DH오토웨어는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감자를 결정했으며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어서 퀀텀원은 최근 감사이견 부적정으로 투자 환기 종목 사유가 추가된 가운데 완전 자본 잠식에 접어드는 등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며 공언했던 대규모 자금 조달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동반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퀀텀원이 기존에 발행했던 전환사채 등의 발행 조건을 변경하면서 대규모 매도 물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오플로우는 어제 장마감 후 822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하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경쟁사인 인슐렛이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이오플로우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이오플로우의 강한 매도세가 몰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